네. 올 들어 아동학대 방임과 또 관련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. 경남 창녕의 편의점 사건이나 충남 천안의 여행 가방 사건이 대표적이었습니다. 또 최근에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벌어진 라면 형제 화재 사건 역시 아이 둘을 키우던 어린 엄마의 생활고와 방임,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아동 학대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책임을 또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. 자, 이제 이 지자체가 직접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오늘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자리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먼저 이번 달부터 이 지자체가 아동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됐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그동안에는 주로 이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이 이 비정부 단체가 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아동보호 전문 기관을 운영을 했었는데요.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아동보호 전문 기관은 피해 아동과 가족들 사례 관리에 집중하게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 이 아동 학대 사례가 요즘에 특히나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, 네네. 구체적으로 발생 현황이 나옵니까? 네, 이 작년에 이 아동학대로 신고되고 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약 한 3만 건 정도가 있었어요. 네. 근데 이게 전년 대비해 봤을 때 22%나 이제 증가를 했는데 최근 5년간 계속 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이제 있는 상황이고요.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올해는 아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. 이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이 주로 이 부모들인 경우가 많고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들을 통해서 벌어지기도 하는데 신고되지 않으면 실제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더 많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정부도 좀 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할 시기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. 네. 이 작년 한 해만 아동 학대 이제 신고 건수가 3만 건이나 되고 또 최근 5년간 계속 증가세라고 하니까 더더욱 마음이 아픈데, 자, 그럼 이렇게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는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? 일단 가장 큰 요인은 이 부모님들의 이제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이제 많은 것 같은데요. 네. 요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더욱 좀 두드러지는 현상인 것 같고요. 또 다른 이유는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났기 때문인데 이 처음에는 시도에 이제 한 개소씩 이렇게 설치가 됐지만 점점 이게 생활 권역별로 증설되는 추세이기도 하고 울산도 지금 남부권에 하나 더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만큼 설치된 만큼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 이 아동 보호 업무는 좀 한계가 많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? 울산시의회 이제 서희용 의원이 주관했던 이제 아동학대 관련 간담회라든가 또 최근에 이제 울산시청과 의회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던 이제 아동학대 예방 포럼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. 네. 이 아동학대 신고가 늘고 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늘었지만 이 기자님 말씀처럼 이 아동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. 이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일어나고 또 다수가 이 부모이기 때문에 아동보호 체계 작동에 이제 한계가 있다 이 말인데요. 네. 이 부모가 아이를 때리고 폭언을 하거나 방임을 해도 현실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기가 어렵고 또 일시적으로 격리하거나 쉼터에서 보호할 수도 있지만 대개 아이들이 또 집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또 부모도 자녀와 함께 살길 원한다는 이런 모순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집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다시 이렇게 학대를 당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 가족 그런 둘레를 좀 못 벗어나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이 가정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재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지금 상당수 나타나고 있지만 치명적인 이제 신체적 학대라든가 또 성적인 학대가 아니면 이 기가 조치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고요. 네. 또 사실상 관련 기관에서도 이를 원칙으로 이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. 근데 피해자인 아이가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정 위탁을 보내거나 공동생활 가정 또 양육
시설 등에 이렇게 입소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이고 이를 또 유도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네, 이렇게 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이 법과 제도적 한계가 또 이걸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군요. 네, 맞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이 학대받은 아이를 분리시키고 조사할 때 상대방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또 직원에게 신변 위협을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들이 늘 호소하는 문제인데요. 이 피해 아동이 어떤 보호 체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할지를 직원들이 결정할 때에도 법적 권한이 매우 이제 제한적인 상황인 거죠. 네. 자, 그러면 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경찰과는 그 업무 성질이 좀 다른 거죠? 네, 이 경찰들이 뭐 현행범이나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건 말씀처럼 이 공권력을 가진 공무원이기 때문인데요.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들은 이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연락해서 함께 이제 출동을 하게 되고요. 네. 그러다 보면 이제 소극적 대처밖에 할 수 없는 거죠. 예컨대 이 학대를 한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또 제도적인 아동보호 방식을 수용하면 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보호하는 과정이 좀 순탄치 않게 되고요. 이 때때로 가해자가 역으로 이제 고발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. 이렇게 되면 상담이나 교육으로 풀 수 있는 사안들도 이제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하는 거죠. 네.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친권 행사 같은 건 이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네요? 네, 맞습니다. 이 설사 아이가 위탁 가정에서 보호를 받거나 또 공동생활 가정에서 살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모가 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사고를 당하거나 아플 때 뭐 병원에서 뭐 수술을 받아야 한다거나 이럴 때는 보호자의 서명은 학대를 했던 부모만이 이제 할 수 있는 거죠. 네. 결국은 보호자가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자, 그럼 이런 여러 한계들을 이 정부와 지자체가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, 뭐 이런 계획입니까? 네, 그래서 이제 이번 달부터 정부가 이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한 공공아동보호 체계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. 네. 여전히 이제 법적 한계점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민간 기관이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조사하고 또 보호 조치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. 그동안 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주로 민간 기관에서 현장 조사와 상담을 맡아서 학대 행위자에게 이제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제는 그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한 이제 조처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아동 보호 업무에 있어서 이런 공공성을 좀 강화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사회복지부의 공무원 부족 문제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 그럼 뭐 전담 인력을 좀 늘립니까? 예, 일단 이 통계상 기초지자체에서 이제 보호 대상 아동이 평균 196명이에요. 네. 이를 구청이나 군청에서 담당하는 인력이 한 사람이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이번 달부터는 이 전담 인력도 그만큼 좀 보강이 될 것 같고요. 또 지자체가 지역 아동 보호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함께 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아까 그런 권한 자체가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가정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시설에 그 입소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이 공무원이 갖게 됩니까? 일단 그런 결정은 이제 각 지자체마다 설치되어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. 네. 이제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할 텐데 결정하기 위한 어떤 조사나 또 자료들은 이제 공무원이 이제 챙기겠죠. 네. 그리고 이제 이 위원회가 또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심의위원 수가 원래는 지금 한 10여 명 정도의 수준인데 이게 이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5명으로 늘어날 것 같고요. 여기에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나 교사들 또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위원회로 이제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전국 시, 군, 구마다 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말씀처럼 상당히 좀 많이 이제 배치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. 그럼 이 아동 전담 공무원 또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이건 뭐 어떻게 다른 겁니까? 네, 일단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이 학대 신고 접수와 이제 조사 또 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이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 아동보호 전담 요원은 상담이나 또 건강 검진 또 심리 검사를 통해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요. 이를 정기적으로 이제 점검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아동보호 조처가 이제 종결된 뒤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이제 이분들이 하게 됩니다.
이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해서 학대 사건을 조사할 수 있고요. 피해 아동 보호와 사대 관리를 위해서 학대 행위자에게 출석이나 진술 또 자료 제출을 공무원들이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. 네. 그러니까 이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니라 이런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이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번에 개정된 아동보호 체계는 이 사회복지사인 전담 공무원, 이 공무원 중에서도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분들이 있어요. 네. 이분들이 이제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조사와 보호 조치를 이제 수행하면서 학대 피해 아동에 관한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전담한다는 점인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각 시군구에 아동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이제 아동과를 따로 설치하거나 또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팀을 따로 신설하는 곳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울산도 울산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도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이제 공무원들에게 그런 조사 권한이 주어지는데 아무래도 인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민관 협력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울산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? 네, 울산시의 경우에 이 정책자문기구 이제 미래비전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시민복지증진분과라는 곳이 있어요. 여기에서 이제 민간협력체계 구축 방안의 하나로 이 위기아동 긴급소통체계 마련을 이제 제시했는데요. 담당 부서에서도 이를 받아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. 네. 울산은 그나마 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, 그러면 이 위기 아동 긴급 수송 체계 이게 뭐죠? 네, 이 위기아동 긴급소통체계는 이 안심택시라는 명칭으로 북구청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. 말 그대로 이제 학교 폭력이나 가정 폭력처럼 이제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보호기관이나 상담기관으로 이제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택시 업체와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. 네.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위기 상황에서 112에 신고한다는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. 이게 창녕의 그 편의점 사건이 대표적이잖아요. 네. 근데 이런 사례와 경험이 많았던 이 북구 이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북구청에 이제 사업을 제안하고 또 이를 수탁받아서 울산 지역 7개 업체의 택시 업체 390대 택시와 연결한 후에 가동하고 있는데 울산시가 이를 확대해서 지금 전면 시행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것이죠. 네. 자,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지금까지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